자, 옥토스튜디오는 원래 이름은 옥토플레이였습니다. 옥토플레이였고요. 이게 MIT,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스트레치를 만들었던 MIT 미디어 랩에서 그 레지닉 교수님 팀에서 만들었죠. 정확히는 나탈리가 같이 작업을 한 건데, 저도 베타 테스터 기간에 같이 1년 정도 같이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때는 좀 오류도 많고 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특히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버전이 있고 그 우리가 아이폰 앱스토어 버전이 있는데, 앱스토어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데 안드로이드 버전은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잘 안 쓰다 보니까 조금 업데이트도 느리고 오류가 되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쓰는 게 불편했는데 정식 오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개선되면서 옥토 스튜디오로 이름 바뀌면서 이렇게 새롭게 론칭을 했고요. 기본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PC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뭐 안드로이드 이런 데다 설치를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기별로 저장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잘 아시겠지만 딱 이렇게 옥토스를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이제 내가 그동안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경험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 탐험하기 정도만 눌러봐도 코딩을 해본 친구들이라면 아주 가볍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거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특수 대상자라던가 저학년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 친구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제가 해보니까 1학년들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작년에 연구년이어가지고 한 100개 교실 정도 다니면서 수업을 해봤어요. 뭐 다문화 90%인 학교도 가보고, 뭐 특수 아이가 있는 곳도 가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학년 위주로 가봤는데 조금 이게 좀 흔히 얘기하는 코딩이 쉽지 않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근데 의외로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줄 때, 정확하게 따라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런 코딩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뭔가 발전해 나가는 것들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부담감만 떨치게 한다면 곧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하고 싶었었는데 저희는 이게 지금 어,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이 다른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넘어가고요. 예. 제가 나중에 사이트나 이런 것들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공식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블로그나 설명들 돼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은 뭐 기본적으로 뭐 언어만 잘 설정해 두시면 좋은데 간혹가다 이제 다문화 친구들이 많은 학급에 가시면 당황할 필요 없으시죠? 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언어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썼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프로젝트가. 그럴 때는 조금 자기 거를 저장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스프라이트 한 개와 배경 한 개를 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한 개씩을 추가를 해야지 이제 코딩할 수 있는 화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르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리거나 처음 접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 고르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모지가 굉장히 많고, 그림판처럼 그릴 수도 있어요. 스프라이트는 어떻게 보면 엔트리에서 오브젝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다음에 촬영도 할 수 있죠. 이게 태블릿이라던가,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크롬북 기반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촬영도 할 수 있고, 사진을 캡처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알려주시면 안 되죠. 이런 거 알려주시면 아시죠? 다들 촬영만 하고 있어요. 코딩 안 하고요. 다 얼굴 사진 찍고 있고, 그림만 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맨 처음에는 사용자들에게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많은 기능을 절대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모지를 그냥 아무거나 눌러라. 애들이 이거 고르는 데만 해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아무거나 골라라.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초 안에 바로 보이는 거
눌러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좀 빨리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도 골라야 되죠. 아무거나 골라라. 그럼 이제 자,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약간 아이들에게 설명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특히 어릴수록 아이들이 굉장히 막 만지고 싶어 하고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어차피 제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밑에 아래쪽에 블럭이 있잖아요. 이런 블럭들을 위로 끄는 방법. 처음에 켜면요, 자동으로 가이드가 나와요.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옮겨라는 가이드가 나오는데 이따가 저랑 같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끌어서 보여줘요. 그래서 점프하기를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붙여야지만이 그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여기서 이제 점프하는 모습이 볼 수가 있어. 그 정도. 다른 기능 뭐 많은 것들 알려주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볼까? 하나 더 알려준 다음에 그 순서를 좀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간다는 정도까지 알려주시면 애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부터 여러 가지 기능을 설명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한 처음에 2년 반 전, 3년 전에 이거 할 때는요, 어떻게 했었냐면 막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뭐고, 이 블럭은 뭐고, 이건 이동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차피 근데 안 들어요.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하시면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영어, 국어, 영어, 수학 이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은데, 물론 수학만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어쨌든 앞에서부터 하다 보면 이게 기능 블록을 하나씩 넣었어요, 일부러. 앞에는 좀 쉬운 거, 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건데, 뭐 그대로 똑같이 따라 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굳이 지금 여기는 강사분이시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색깔별로 비슷한 것들끼리 있다 정도로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옥토 스튜디오 수업을 할 때는요, 이렇게 윈도우 연결을 합니다. 보통 수업을 하실 때 소수예요. 소수면 그냥 이렇게 들고 보여주시고 태블릿 큰 걸 보여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TV로 보여주시는 게 보기 좋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개인 태블릿이랑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이면 그 쉐어, 스크린 쉐어 해가지고 이제 연결하시면요. 잘 보여요. 그렇게 보여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윈도우 기반이면 이제 아주 쉽게 휴대폰이랑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의 연결, 이런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MS 계정만 있으면 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폰이랑 지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 만들고 누르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종류 엄청 많아요. 이모지도. 이거를 이제 하나씩 애들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이거 고르는데 10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10초 안에 하나 골라보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이동. 저 점프부터 할게요. 얘들아 이렇게 탁 하면 붙는 거야. 자 붙는 거야.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까? 점프를 하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 자 점프를 하는데 너무 점프력이 낮네. 자 숫자를 바꿔볼게. 자 점프력이 높아졌죠? 자 그다음에 속도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천천히 점프할 수도 있고 요 정도만 알려줘도 애들이 충분히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말하고 싶지, 얘들아? 그 말하기를 한번 넣어볼까?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점프한 다음에 말하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점프를 한 다음에 말하기를 하겠죠.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기를 하고 점프를 하겠죠. 요 정도만 아이들에게 알려줘도 충분히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저는 이제 같이 동시에 하고 싶으면 말하면서 점프하고 싶으면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각각 만들면 동시에 실행이 된답니다. 자, 그 다음 또 10분 정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놀아봐라. 정말 신기해요. 이때 이제 규칙을 정하는 거죠. 항상 저도 작년에 한 100개 교실 다니면서 힘들었던 게 매번 새로운 아이들 마주할 때마다 규칙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태블릿이든 크롬북을 받을 때 규칙을 얘기했어요. 자, 이걸 받는 순간 떻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만 이걸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질문하지 않기. 아, 되게 아이러니하죠. 질문하지 않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 손 들고 질문하고 질문은 최대한 얘기하고 있을 때 하지 말고 선생님이 말 다 끝나면 이제 손 들고 질문하는 거. 요것만 연습을 시켜도 애들이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잘 모를 때는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첫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기.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뒷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물어봐라. 안 그러면요, 어떤 애들은요, 하나 단도 나갈 때마다 다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저를 코딩하고 있어요. 제가 저를 움직여가지고 제가 해주고 있는데 조금만 진짜 한 10분 정도, 짧게는 5분 정도만 얘들아 질문하지 말고 한번 만져봐. 만져봐. 한 다음에 요 정도 알려준 다음에 자유시간 주잖아요. 기가 막히게 제가 가르칠 거에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알아서 배웁니다. 너무 신기한 게 한국말도 모르는 친구인데 여기서 자기네 나라 말로 언어를 바꾼 다음에 혼자 만지더니 곧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림만 딱 보이는데도 대충 어떤 말인지 예상해서 잘 따라오더라고요. 예. 1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5분, 10분 정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손들고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알려주면 이제 진도도 못 나가고요. 아마 저희가 이게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했지만 못 따라와요. 예. 그냥 조금 내비두면 아, 내가 이것저것 붙여보면 어떻게든 되는구나라는 느낌으로 가게 한 다음에 10분 뒤에 이제 뭐 너네가 뭐 할 줄 알았니? 근데 애들이 막 저런 척을 하죠.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저거 할 줄 알아요. 그때 이제 눈여겨보시면서 10분 동안 어떤 아이들이 정말 부족한지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지 좀 파악도 하시고요. 누가 잘하는지. 아, 이 친구 잘하네. 앞으로 이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라. 선생님은 더 이게 어려운 친구 도와줄 테니까 이 친구가 이런 거 잘하네. 뭐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여러 개 추가도 할 줄 아는 안 알려주는데 이 친구한테 그런 거 물어봐. 라고 해주시면 기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다음부터는 뭐 어떤 수업을 하던 간에 정말 어렵지 않은 걸 하지 않는 이상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한번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이런 지도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재밌어 보였어요. 너무. 그래서 저도 이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토도 한글도 있고 여러 가지 수학에서는 또 수학만의 여러 가지 코스웨어들이 있더라고요. 영어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옥토 스튜디오가 나온 거죠. 근데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조금 옥토 스튜디오가 되게 구현하기 힘든 것들로 많이 들어가 있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쉽게 바꿨어요. 많이 바꿨고요. 반영된 거를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국어를 먼저 갈게요. 국어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시겠죠. 어쨌든 옥토스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이 시간이 그래도 의미가 있겠죠. 자, 혹시 있으신가요? 뭐죠? 옥토스튜디오 설치가 돼 있으신가요? 옆에 뭐 만들 수 있다던가. 예. 지금 저는 PC에 설치한 건 아니고요. 예, 물론 PC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뭐 설치해서 하면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PC에서 설치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휴대폰에 연결해가지고 휴대폰에 있는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중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좀 러프한 거라서 한번 진짜 크기든 제가 작업한 공간과 또 다른 분 계시거든요. 작업한 공간이 좀 다르고, 뭐, 한쇼냐, 뭐, PPT에 따라서 조금 글자의 크기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들 나중에 아마 강원대학교에서 정리해 주셔가지고 드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에 이제 1, 2차 시로 2차 시 정도 분량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것들, 뭐 자음 모음도 배우고 낱말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주 쉬운 단계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는 자음, 모음을 합쳐 하나씩 이제 그려보면서 만드는 것들, 이제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그래서 생각 열기에 이거는 좀 나중에 그림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자음을 말하고 있고 이 친구는 모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이제 글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본다는 게 아까 우리 그릴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릴 수 있고 그런 것들, 그린 것들을 한번 움직여 보는 거죠. 움직여 가지고 글자가 막 움직이면서
그냥 자음 모음이 있을 때는 글자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낱말이 아닌데, 합쳐지면서 낱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예시로는 이름을 예시로 뒀어요. 또는 과일을 예시로 들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그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자음과 모음을 잘 아는지 한번 테스트하는 거 한번 넣어봤고요. 저 어떤, 제가 문구를 넣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한번 색칠 한번 해봐라. 색칠, 자음만 골라서 해봐라 하면 이제 애들이 잘 색칠을 하겠죠. 자음, 모음을 이제 구분할 줄 아는 친구들이네요.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앞 전차시에서 여러 가지 토도, 뭐, 이런 것들 잘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만날 거야. 지금 자음 친구가 얘기를 하네요. 우리 한번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글자가 될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좀 애들이랑 얘기도 해보시고, 또 선생님들이 의미 있는, 어, 낱말로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한 5개 정도, 뭐 5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개만 해도 되고,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자음, 모음 하나씩만 해도 되고, 좀 잘하는 친구들은 좀 여러 개 해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뭐를 얘기할까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제가 원래 말투가 좀 질문형이에요. 예,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한 20년 지금 하다 보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하시면 너무 감사한데, 그냥 듣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뭘지 이따가 궁금하시죠? 일단 한번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프로그래밍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PPT에는 오늘 사용할 블록, 그러니까 기본 핵심 블록이 들어가요. 안내해주고, 저는 제 스타일은 좀 그래요. 이게 애들이 좀 이제 아까 좀 놀아봤잖아요. 조금 5분, 10분 놀아보면 그 반의 수준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저도 한 100개 정도 다니다 보니까 1년 사이에. 와, 애들이 참 딱 보여요. 이때 어떤 반은 가면 이제 나중에는 말 한마디만 나눠봐도 얘네들 좀 힘들겠는데? 좀 싸운 애들이 있어요. 그 학급이. 근데 어떤 학급은 괜찮아요. 그래서 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이 블럭을 가지고 그냥 던져놓고 한번 5분, 10분 줘요, 시간이. 그래도 시간이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저도 반성을 좀 하지만 저도 한 13년 전 이때부터 코딩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실패해서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정답이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따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쯤은 이렇게 풀어주고 아이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게 여기 없는 것들도 좋아요. 한번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뭘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한 다음에 뭔가 제시를 해주면 좀 더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새싹에 온 친구들은 그래도 좀 뭔가 의지가 있고, 그 의지가 물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왔기 때문에 던져두면 또 되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던져오고 따라온 친구들은 이렇게 또 한번 눈여겨보시고, 잘 못 따라온 친구들 좀 도와줄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필요한 스프라이트를 추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추가를 할 거고요. 혹시 마음속에 단어 하나 낱말 생각하셨어요? 오늘 뭐 만들 것이다? 네, 저는 지금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다음 하나, 디귿을 만들 거예요. 자, 자,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어떻게 따라하면서 하실까요? 네, 따라하면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추가할 건데, 그리기로 추가할게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기. 자, 그리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여기 휴대폰이니까 이게 들고 비웃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이것도 괜찮죠. 애들도 자기 손글씨 쓰면 되게 재밌잖아요. 벌써 이거 할 때부터 까르까르 웃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막 두껍게 막 지읒하는 친구도 있고요. 저는 근데 아까 교재를 써서 교재는 조금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아래쪽 보이세요? 여기 지금 아래쪽? 여기 보시면 T라고 나왔죠? T가 뭔지 아시죠? 텍스트 눌러서 그냥 지읒으면 이렇게 지금 제가 화면을 멈춰놨네요. 예. 자, 이런 식으로 T를 눌러가지고 찍으면 쓸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도 옮겨 보시고요. 저는 오늘은 그냥 제 글씨로 한번 써볼게요. 저도 아이고 제가 안 바꿨네요. 두께요. 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V 표시. 애들은 말 안 해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다음 배경은 좀 깨끗한 걸로 갈게요. 깔끔한 걸로. 자, 이렇게 깔끔한 걸로 갔습니다. 자, 지읒. 끝났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읒. 그쵸? 예,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얘의 위치를 설정할 거예요. 위치. 자, 근데 이 위치는 뭐냐면, 클릭하면은 보통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쓰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우선 위치를 이동하기를 가져올게요. 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초록색에서 보면 위치 이동 있어. 자, 가져오면 애들 벌써 왔습니다. 네, 어디로 얘를,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까요? 얘가 어디로 날아가게 할까요? 위치를. 자, 뭐 자유롭게 날려, 좋은데,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랜덤이죠, 랜덤. 눌러보시면 좌표값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아무래도 좀 어려운 숫자니까 저학년이거나 조금 어려움 있을 수 있으니까 X나 Y 좌표, 뭐, 애들 봐서 이제 설명해 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사위, 얘들아 주사위 알지? 주사위는 던지면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 마찬가지답니다. 얘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주사위가 바뀌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이제, 자, 모르겠지만, 누르면 어딘가로 얘가 날아가는 거예요. X가 더 Y가 더. 네. 뭐 똑같은 대로 웬만해서 잘 안 날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좌표 값을 랜덤 위치로 잡아주는 것까지 하시면, 어, 됩니다. 우선은.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자, 클릭을 하면, 아까 랜덤으로 갔잖아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말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막 날라갔어요. 지금은 자음 하나만 있잖아요. 자음 하나만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따가는 모음도 추가할 거잖아요. 모음도 있으니까 다음이 이러는 거죠. 야, 우리 한번 만나자. 야, 만나자. 만나야지 이제, 어, 낱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글자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좀 글씨가 작나요? 네. 얘를 추가를 해서 말하기를 바꿉니다. 자, 여기서 말하기는요, 이렇게 말풍선이 나오는 말하기. 예.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소리 내기라는 게 있고, 자막이라는 게 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소리 내기는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애들이 많을 때는. 되게 시끄러워요. 막 말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풍선으로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저는 시키는 편입니다. 자, 여기다가, 자, 우리 만나자. 자, 만나자. 한 2초 정도 할까요? 네,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만나자. 뭐 해볼까요? 자, 우리 만나자. 자,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자음 코딩하게 나오네요. 그쵸? 자, 뭘 했냐면요. 이번에는 자, 흔드는 게 나와요. 흔드는 거. 보통 태블릿이나 우리가 이제 가속도 센서라고 하죠. 여러 가지 흔들면 이제 이 센서들이 이제 뭐 X축이냐, 뭐 Y축이냐, 뭐 G축이냐 해가지고 어딘가로 이제 움직였다는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 옥투 스튜디오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기반이 휴대폰이에요. 스마트 기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피지컬 컴퓨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도 찍을 수 있고, 라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센서들,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코딩을 하는 건데, 의외로 되게 많은 곳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 이제 노란색. 보통 이제 이벤트 시작할 때는 이쪽 노란색 쪽에 있죠. 흔들면. 이 기기를 흔든다는 소리예요, 기기. 기기를 흔들. 가끔 뭐 이제 모니터를 이제 그 휴대폰 뭐죠? 컴퓨터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모니터 흔드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태블릿이나 휴대폰이기 때문에 기기를 흔들다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자 어떻게 할까요? 아, 자 위치로 이동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이동해야 되겠죠? 자, 원하는 위치인데 자, 애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 애들아 너네가 저는 지금 지자를 쓸 거예요. 지자. 그 한 글자가 더 있어요. 그럼 얘 위치가 어딜까요? 요 정도에 있으면 다음 글자를 쓰기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얘는 약간 왼쪽에 있어야 돼요. 이때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죠. 얘들아, X랑 Y 값이라는 게 잘 보면 X는 옆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어요. 바로, 바로 이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 한번 움직여 보면 와, X가 커지고 있잖아. Y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그치? 그다음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 Y가 커지고 있어. 그치? 이게 이제 좌표값이라는 건데, 그걸 자세하게 뭐,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요 정도, 한 100에 80 정도. 이거를 이제 직접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저는 좋은 게, 그냥 애들이 이 정도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 정도에 딱 놓으면 돼요. 그쵸? 자, 이거는 흔들었을 때 가는 거죠. 자, 지금 우리 두 가지를 만들었잖아요. 뭐 다 잘하시겠지만, 예. 클릭을 하면 아무 데나 날아가다가 제가 흔드는 순간 얘가 제가 원하는 좌표로 가는 거죠. 마치 미사일처럼 다시 누르면 아무 데나 가요. 야, 우리 만나자 해놓고서 제가 흔들면, 어, 애들이 흔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흔들어서 움직이면 막, 와, 너무 신기해요. 막 애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다음을 한번 코딩해 보았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여기까지 왔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 끝난 거죠. 왜? 다음부터는 똑같죠. 반복이잖아요, 반복.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 하나만 가르치는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2학년 이상을 해봤었거든요. 테스트로 해봤는데, 한 5분, 5분에서 10분 사이로 대부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가 분명히 있죠. 그 빨리 끝난 친구에게 도와주게 했더니, 전체적으로 금방 10분 안에 끝나더라고요. 근데 좀 이제 되게 느리고 좀 전체적으로 좀 저는 좀 잘하는 반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랑 할 때는 좀 더 걸릴 수가 있겠죠. 자, 자, 이제 추가랑 수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그냥 수정까지는 이제 한번 따라하면서 저랑 대부분 똑같이 하는 애들도 있고 개성이 강한 친구들도 다르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똑같이 안 하는 친구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런 그 피드백을 계속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뭐요?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 만드는 방법은요. 여기 보면 플러스 버튼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디귿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모티콘 모양의 이거 누가 봐도 스프라이트고 이거 누가 봐도 배경이죠. 그다음 여기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와 이게 뭐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복사. 요건 약간 똘똘한 친구들이 많이 쓰죠. 복사한 다음에 글자 모양만 그 아까 그리기에서 가서 바꿀 수도 있겠죠. 복사. 근데 처음부터 복사 알려주지 마세요. 애들이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지읒, 이, 시읒, 아, 니은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거든요. 셋째 막내 이름인데 지한인데 그 친구 이름만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복사하는 거, 스파이트 한 개 있을 때 그다음 얘는 수정하는 거, 얘는 대체하는 거. 자, 대체하는 건 뭐냐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스파이트를 추가할 때마다 코딩했던 게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다들 알다시피 안 남아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추가할 때마다,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마다 각각의 오브젝트에, 각각의 스프라이트의 코드를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음, 아이들이 잘 그걸 몰라요. 아까 분명히 내가 열심히 지읒에다가 막 만들었는데, 새로운 걸 만들고 나면, 야, 다 날라갔어요. 지워졌어. 이런 친구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나 더하기, 여기 이모티콘 더하기로 돼 있으면 깨끗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복사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코드까지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복제된 거에다가, 예, 대체만 하거나 수정만 해도 그 보여지는 그 그림만 바뀌는 거지 코드는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조금 뭐랄까 우리가 좀 잘 쓰면 편리하게 코드는 그대로 복사하고 싶어요. 근데 모양은 다르게 하고 싶어요. 이럴 때 복제한 다음에 바꿔서 쓸 때 되게 좋아요. 특히 오늘 저 아까 팬더 했는데 팬더 되게 마음에 안 들고 강아지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죠? 강아지를 하나 추가하고 했던 거 똑같이 만들어요. 사실 그게 공부도 되고 좋은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귀찮잖아요. 그럴 때 이거 대체하는 거 누르면 딱 그 팬더 모양이 강아지로 바뀌기만 하죠. 코드는 그대로 남아있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거죠. 자, 자, 여기서 눌러볼게요. 대체를 한번 해볼게요. 대체. 이거를 그리기 해가지고, 자, 그리기에서 히읗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히읗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히읗으로 아예 글자가 바뀌어버렸어요. 날라가게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약간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수정. 글자 수정해볼까요? 또? 그리고 다시 지읒을 또 해야지 또. 되게 지저분하네요. 한 번에 깨할 것 같아.
이게 약간 휴대폰 연결해서 약간의 딜레이는 있어요. 자, 또 감쪽 같죠? 예. 자, 이거 잘 쓰시면 좋고요. 자, 더하기로 한번 더 해볼게요. 더하기. 더하기로 더하면 그리기에서 아까 지안에 할 거니까 2를 썼어요. 2. 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예. 그럴 때는, 어, 애들한테는 그래도 하나씩 해보라는 게 저는 처음 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얘를 복사해요. 지읒이 두 개 생겼네요. 그쵸? 쯧쯧 이상한데요? 자, 수정을 할까요? 대체를 할까요?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수정은 그리기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대체는 뭐 이모지나 다른 걸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할 거니까. 또 지원이네요. 예. 좀 안 큰 것 같아요. 지웠어요. 지우고, 짜잔. 와, 아주 쉽게 했네요, 쉽게. 아, 너무 쉽게 했어요. 예, 너무 쉽게 했고요. 자, 우리 만나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두 명이 우리 만나자 하니까 재미없어요.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는 지울게요, 우리 만나자. 지우는 거는 그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었을 때, 똑같은 데로 오죠. 당연히 똑같은 데로 오죠. 그럼 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는, 너는 좀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뒤로. 흔들어볼까요? 좀 삐뚤어졌네요. 자, 삐뚤었어요. 위치를 조금, 이 정도? 나쁘지 않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작! 막 이상한 데로 퍼졌어요? 흔들어! 그쵸. 글자 너무 크네요. 그러면 이제 얘 한번 터치 한번 하시고요. 톤을 모으세요. 이렇게 핀티트 좀. 그죠? 핀티트 좀해서 좀 줄이면 줄어듭니다. 이게 태블릿 할 때 되게 잘 되고요. 스마트폰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좀 크게 할게요. 너무 불편해서 줄어들게 잘 안 되네요. 살- 손가락이 좀, 어, 이게 이라서 좀 더 어렵나 봐요. 엄마, 이렇게 안 들어도 할게요, 그냥. 자, 자, 이게 글자가 이제 모음잡이 더 많아져 봐요. 엄청 재밌겠죠? 던지면? 자, 던지면 막 날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보이시죠? 지한 해가지고 좌표값을 해서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떨까요? 제가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이건가요? 네.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하죠? 랜덤인데 처음부터 복잡해요. 계속 복잡해. 그죠? 복잡해. 근데 이 복잡한 거를 한번 흔들면, 어떠세요? 별로예요? 표정들이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해봤더니 애들이 과일, 뭐 여러 가지 것들 많잖아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우리 막 그 히어로 영화를 보면 뭔가 탁, 한번 탁 하면 이제 뭔가 탁 날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쭉 날라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국어는 구성을 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한 흔들기, 그리고 위치 이동하기 정도, 이 정도만 사용해가지고 해봤는데,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저학년, 2학년, 1학년 애들도 잘 따라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냥 궁금해서 막 늘봄 하는 애들한테도 가서 한번 물어봤는데, 해봤는데, 잘 따라오긴 하더라고요. 어려워하진 않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 있는 거, 그래서 새로 배운 블록들, 어떻게 있는지 있는 거. 이것도 글씨가 조금 그러네요. 예. 공연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리액션, 채팅 너무 좋아요. 자, 감사합니다. 예. 현장에 계셨으면 제가 뭐라도 드릴 네, 뻔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고, 아마 강사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은 뭐죠? 더 막, 얘들아, 글자 한 세 글자짜리로 한번 만들어봐. 뭐, 네 글자로 해봐. 그럼 이제 애들이 점점 막 끝내주게 끓여요. 예. 예. 공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예. 근데 애들은 진짜 잘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 3년째 지금 옥조 스튜디오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해. 뭐 1학년부터 뭐 5학년, 6학년까지도 잘하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한번 국어는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 국어는. 이제 두 번째 국어도 한번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이 다음에도 뭔가 스케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이 흐름 그대로 쭉 가시다가 쉬는 시간 좀 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더? 그쵸? 원래는 쉬고 30분까지로 알고 있는데 쭉 하고 한 20분쯤에 끝내드리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저녁에 좀 20분 정도 이렇게 쉬시다가 다음 거 듣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국어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죠. 보통 국어를 선택하신 프로그램 선택하신 분들 국어를 또 하실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두 차례씩 잡았어요. 넓게, 아주 넓게. 왜냐면 생각보다 변수가 많잖아요. 이런 쓰는 것들. 더 추가하셔도 되고, 만약에 아까 그게 좀 빨리 끝났다. 그럼 뒤에 거를 좀 더 힘 주셔도 돼요. 그쵸? 근데, 앞에 것도 힘들어. 앞에 거에 좀 힘 주셔도 되고요. 선생님들의 역량, 재량이죠. 예. 자, 비슷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겁니다. 낱말들이 서로 이제 낱말이 됐어요. 이제 자음 모음이 만나서 이제 낱말이 만들 수 있어요. 전 시간에 만약 사과를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겠고, 바나나를 만들 수 있겠죠. 비읍,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이 낱말을 이제 실제 그림이랑 매칭을 시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어, 한번 짝꿍을 찾아요라는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짝꿍. 이게 이 글자와, 이제, 뭐 특수 아이들이, 어떤 장애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떤 인지적인 거냐, 아니면 신체적인 거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1, 2학년 그 통합학급 그 수업을 했을 때 보면, 너무 놀라워요. 이게 몇 개만 알려줬더니 되게 잘 따라오죠. 그래서, 얘들 되게 잘하는구나. 저희가 생각했던 국영수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코딩은. 그래서 국영수는 조금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워하는 게 정말 몰라서 그렇다기보다 재미가 없어서 그냥 안 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이런 도구가, 스마트폰도 기본적으로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까 그것도 아이들은 그 텍스트를 잘 안 써요. 어릴수록 막 자기들이 그리고 막 기억도 엄청 예쁘게 꾸미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 이제 약간 뭐 이거 맞추는 퀴즈예요. 그래서 나는 동그랗고 나무에서 자라며 빨갛거나 초록색이야. 먹으면 아삭 소리가 나. 자, 뭐죠? 자, 이거는 자, 없어졌어요. 사과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제 내고 시작을 하고요. 어이구, 이상하네요. 자, 사과.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사과가, 글자 사과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내 짝 어디 있어? 쟤야. 당연히, 제가 일부러 빨간 걸로만 해놨는데, 어, 너 누구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 예. 사과를, 이제, 이 사과가 이 친구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게임적인 요소를 넣었어요, 좀, 이번에는. 그래서, 사과가, 텍스트 사과가, 낱말 사과가 그림을 찾아서 가는데, 제가 여기서는 아주 가볍게 갔어요. 왜냐면 좀 쉽게 간 다음에 팁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수박이 그냥 있는 배경일 수도 있고, 수박이 빌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약간 좀 못 만나게 막는 역할, 조심스럽게.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야, 그거 한번 저거 갖다가 장애물 만들어서 수박 만나면 처음부터 다시, 라던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조건을 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기본적인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개수가, 그죠? 7가지나 늘어났어요.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국영수가 보면요, 이게 영어를 할 때 처음엔 쉽다가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좀 어렵게 심화로 좀 구성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심화라는 게 예를 들면 변수를 쓴다던가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또는 기능적인 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개수가 많아진다던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근데 제가 좀 개수를 좀 늘렸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필요 없는 것도 있죠. 그리고 뭐 말하기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어디 쪽으로 움직이기 이게 되게 핵심이 되겠죠. 이거 다 알다시피 뭐냐면 기울이면 얘가 그죠? 가속도 센서가 현재 어느 쪽으로 이게 기울어진지를 인식해서 그쪽으로 움직여주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되게 좋아요. 저희 반 애들이 되게 진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볼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프라이트를 제가 글씨를 써도 돼요. 제가 그리기를 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그리기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이모지 없다는 거예요. 글자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과를 써도 되는데 가끔 재밌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직접 글자를 써요. 써서 어떻게 하죠? 짜르스를. 자, 제가 아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어떤 느낌이냐? 이런 거죠. 음, 자,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촬영하기로 갈게요.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따 수학 시간에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코딩 찍었어요. 이거를 이제 편집을 요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코딩이라는 말로. 코딩이니까. 그쵸? 근데 제가 지금 그냥 성의 없이 좀 찍어서 그렇지 애들은 되게 좀 예쁘게 손으로 잘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기가 직접 촬영해가지고 올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과를 만약에 제가 딱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사과를 한번 기울여서 움직이라는 그 추가 블록 거의 끝에쯤에 있어요. 거기서 가지고 오면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제가 이거 아까 버렸는데 다시 살릴게요. 예. 여기서 끝에 여기 보이시죠? 끝에. 자, 기울여서 움직이기 보이시나요? 이거 끝에 있어서 보통 아이들은 지나치기 쉬운데 이렇게 쭉 가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끝에 거 그냥 요거 눌렀어요. 끝에 있는 거. 누른 다음에 기울여서 움직이기 딱 가져가면 신기하네요. 무한 반복이 저절로 붙었어요. 저절로 붙었어요. 당연하겠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움직이는 거 얘가 인식을 해야지만이 움직이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딱 무한 반복이 없었다면 한 번 딱 움직이고 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계속 움직이는 건데 재밌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뭐 크게 해서 뭐 플레이 버튼 눌렀어요. 막 이게 기울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지금 휴대폰을 기울여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울여가지고. 예. 좀 빠르다 싶으면요. 이거 약간 가로 모드로 했더니 더 이상하네요. 이 속도를 좀 제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속도 좀 느린 게 더 낫네요. 그죠? 천천히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이제 뭐 할까요? 아까 사과라는 거를, 낱말을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그림을 만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코딩 진짜 저거 마음에 안 드네. 그죠? 저 다시 바꿀게요. 사과로 바꿀게요. 짜잔, 그리기. 아, 사과는 빨간색이 고정관념이지만, 다시 되돌리기. 예쁘게 쓰고 싶습니다, 갑자기. 사과. 오, 빨갑니다. 아, 짜잔, 바뀌었어요. 너무 작네요. 근데 작아야 재밌을 것 같아요. 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키우면 돼요. 근데 좀 줄일게요. 그래야지 제가 쉽게 좀 알 것 같아요. 사과가 있어요. 시작하면, 사과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사과가 움직여요. 예. 자, 사과가 움직입니다. 이것만 해도 애들 좋아해요. 자, 까르르 까르르 해서, 네. 그죠? 너무 좋아하겠죠? 예. 자, 얘들이 딱 이거 하는 순간부터 이제 머릿속에 저걸로 게임 만들어야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밀어찾기 만들어야지. 피하는 거 만들어야지. 이런 거 많이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낱말과 어울리는 그림을 추가합니다. 기본적인 저는 걸 할 때는요, 저는 그냥 한 개만. 너무 여러 개 말하면 또 애들 헷갈리잖아요. 그죠? 사과는 그냥 여기 추가하기 누르면요, 이 과일 밑에 과일 있어요, 과일. 자,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혼자 또 보고 있었네요. 예.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모티콘 추가 버튼 있죠? 누르시면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에 사과 있죠, 사과. 약간 과일 모양? 과일이 쭉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사과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골라보시면 됩니다. 사과가 있네요. 사과 여기. 음, 사과 여기로 가야죠. 사과 좋네요. 한 다음에
자, 시작하면 사과는 가만히 있고 얘는 움직이겠죠. 그래서 얘랑 둘이 만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뭘 하는 거죠? 만났을 때, 닿았을 때, 그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블록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하나 해보면 별거 아닌 블록들이에요. 자, 이번에 다시 노란색, 여기 보이시죠? 가셔가지고 옆으로 쭉 가면, 어? 검정색처럼 생긴 것과 이 하얀색, 그 검정색이 이제 색깔이 없는 동그라미, 검정색 동그라미랑 하얀색 동그라미랑 닿으면, 자, 이게 뭐냐면, 갖고 올라오시면요. 음,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뭐냐면, 사과에다가 세팅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번, 하나는 뭐죠? 그 글자 사과. 어떤 게 나을까요? 저는 처음 하는 애들한테는요, 한 스프라이트에다 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이게 두 개다 해버리면 애들이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뭐랄까, 잘 따라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과가 닿았어요.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색깔을 보면 이제 쉽게 따라할 수 있죠? 뭐가 멈춘다는 건 뭐냐면, 그냥 코드가 다 멈추는 거야. 모든 블럭이. 그죠?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거 없었을 때는 보세요. 부딪혔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부딪히든 말든 그죠? 근데 멈추기 블록이 딱 들어가는 순간 가다가 끝났어요. 끝, 끝, 그냥 끝입니다. 끝. 이해되시죠? 딱 붙었어요. 둘이 짝꿍을 찾았네요. 그쵸? 와, 짝꿍 찾고 이게 행복해, 해피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또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및 수정하기를 해야 됩니다. 추가 및 수정하기. 자, 그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소리를 추가했어요. 소리. 차가 닿았을 때 그냥 끝내지 말고 빵빠레 한번 울린 다음에 멈춰라. 바로 멈추지 말고 빵빠레. 그래서 소리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어렵지 않죠. 여기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소리 가져오시고 자, 차임 소리는 들어볼까요? 차임 소리? 별로일 것 같은데요. 딱 봐도 그죠? 어휴, 옆으로 안 이어지지. 쨍 하고 멈추네요. 자, 이게 약간의 이 재생할 때까지 모든 물론 멈추기가 아직 시행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두 개를 해가지고 재생하자마자 뭐 멈추면 안 되겠죠. 제 소리 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리를 바꾸셔도 됩니다. 차임 누르셔가지고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여러 가지. 근데 저는 빵빠레가 좋더라고요. 빵빠레가 들어보세요. 너무 3.7초 너무 길죠. 이렇게 긴 걸로 하면 이 끝나고 멈추지 않으니까 조금 그래요. 저는 1.6초 정도 할게요. 딱 하면 이제 이걸로 재생이 되겠죠. 자, 혹시 질문,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PPT 교환을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씩 따라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 끝나면 또 이렇게 배웠던 거에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답안지 같은 느낌으로, 이건 이제 강사 선생님들께서 이거 애들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참고하시라고, 그쵸? 시작, 끝.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예, 저렇게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사실 어려운 걸로 한다면, 어려운 걸 한다면, 오토스트도 할 이유가 없죠. 다른 걸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토스트는 뭐가 있냐면요. 제가 하나 띄워드릴게요. 제가 가끔씩 이게 하다가 보면 잘하는 애들이 생겨요. 그럴 때 이제 좀 시간을 끌면서도 애들한테 좀 재밌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수십 대가 붙어요. 서로. 보시면, 여기 있네요. 끝에 보시면 빈 보내기 이런 게 있어요. 빈 보내기. 빈, 뭐죠? 기다리기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면, 자, 서로 만든 것들을 통신할 수 있는 거예요.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과를 만났어요. 사과를 만나면 빔을 보내요. 다른데 이 모양은 맞아야 돼요. 원래 처음 나왔을 때 네 가지였거든요, 채널이. 근데 이제 네 가지인데 여덟 가지 모양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채널 번호까지 있어요. 번호까지 설정해 주시면 이제 거의 이제 뭐랄까 겹치지 않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모양 정도로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사과에 닿으면 그 멈추지 않고 상대방 친구들에게 뭐 메시지가 이제 기다렸다가 이 세모라는 그 빔이 클릭하면 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받는 순간 쭈르르르르 기다리고 있다가 사과 만났으면 옆에서 뭐 다른 친구 거 패드에다가 크게 사과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할 수도 있겠고 되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재밌는 요소들이 좀 많아요. 그중에서 저는 기기끼리 연결하는 거 되게 재밌다고 봐요.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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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시작을 할 때 옆 친구가 끝나고 릴레이식으로 나 끝났어 빔 세모 쏴 그럼 세모 받은 친구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끝났어 옆 친구 모둠이 한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도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영어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환 보면서 어, 지금 딱 보니까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예, 애들은 더 잘해요. 너무 신기합니다. 간혹가다 이러신 분이 있죠. 아, 나 이거 다 모르는데, 이거 블록 하나 다 모르는데. 괜찮아요. 모르면 애들한테 니네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 예. 국어로 학생들 교육 예정이세요? 예. 선생님, 안정현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요, 4차 시를 우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코딩은. 근데 그 전에 6차 시가 있잖아요. 그거를 아마 코스웨어나 이런 도안에 있는 것들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여기 보시면 예, 국어네요. 그거고 국어 맞으시네요. 자, 국어면 처음에 이렇게 포도 한글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다가 그쵸? 그게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두 시간 될 수도 있고 뭐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선생님이 이제 세팅하는 게 좋겠죠.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포도 한글로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갑니다. 4차시겠네요. 총 6차시고 나머지 4차시 옥투 스튜디오. 저는 그래서 제가 의뢰받은 거는 앞에 거는 저랑은 좀 별개고요. 요 네 가지 좀 쉽게 위에서 배웠던 뭐 낱말, 자음 이런 것들을 복습할 수 있는 걸로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걸 만들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저 위에 거 좀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럼 저걸 4차시로 하고 밑에 거 6차시로 늘려줘야죠. 예. 지금 기본적인 세팅은요. 위에 게 6차시고 아래 게 옥투 스튜디오가 4차시예요. 그 4차시가 국어 1, 2차시, 국어 2, 2차시. 이것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되게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정답이 없는 게 아시다시피 저도 작년에 100개 학교 다니면서 100개 학급이죠. 학교는 아니고 너무 놀랐어요. 같은 시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다른 지역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똑같은 건데 어떤 데는 3학년 건데 1학년들이 소화를 하고 어떤 데는 3학년 건데 5학년이 소화를 못하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난이도 조정을 해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도움이 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자, 또 드릴게요. 다른 거. 자, 좀 풀고 네. 고 영어도 한번 가볼게요. 자, 영어는 좀 녹음하는 거 넣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녹음할 수 있게. 그래서 요거까지만 따라하고 나머지 그냥 가볍게 훑으면서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인사 표현, 애니메이션.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친구에게 뭐 우리 뭐 하잖아요. 안녕, 안녕. 그런 것도 이제 영어로 하는 거고. 자, 앞에서 이제 영어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분명히 배웠겠죠. 배웠을 겁니다. 분명히. 자, 이게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조금 다뤄주시고 옥투스트로 가셔야지 조금 더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국어를 보고 영어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볼게요. 영어. 영어도 보면, 이렇게 그 처음에 스마트드 영어로 쓰네요. 스마트드 영어. 활동으로 간단하게 A, B, C, 파닉스성 익히네요. 놀이도 하고, 영어 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인사하는 게 나오네요. 그쵸? 또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는 1에서는 인사하고 2에서는 감정 표현이에요.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다뤘던 것들을 한 번 더 다룬다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그러니까 생뚱맞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뭐 간단하게 뭐, 헬로, 인사말인데 굿바이. 그죠? 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 만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시기 때문에 특히 인사하는 거는 정말 다 다르게 나와요. 어떤 친구는 사람으로 하고 어떤 친구는 동물. 초등학생들은 동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예. 여기도 지금 동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네요. 다들 이렇게 얼굴이 동물 가면을 쓰고 계셔서. 자, 그래서 프로그램 보면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방향 설정하는 게 나와요. 방향. 어디를 보고 그리고 얼마만큼 이동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인사 표현, 뭐, 그 녹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사람을 고르면 돼요. 제가 사람을 고르는 것까지 같이 또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것까지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자, 처음에 스파이크 추가하는데, 어쨌든 인사하는 거잖아요. 인사하는 거니까, 예. 인사하는 거니까 여기서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고르면 좋겠죠. 근데 재밌게도 다들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두 분, 여분이랑 우리 길에서 한번 만나자, 길에서. 예. 어우, 분위기 좋네요. 분위기 좋아요. 그죠? 그리고 한 분 더 만들까요? 한 분 더? 플러스 해가지고. 한 분 어딨죠? 저거. 여자, 여자분들 막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인사할 건데, 시작부터가 너무, 그죠? 별로죠? 자, 다 딴 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을 방향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방향 설정하게 나옵니다. 어디를 봐야 될까요? 자, 이쪽을 보게 하는 거죠. 그쵸? 이쪽을 보면 플레이 버튼은 어떠세요? 이쪽 보고 있죠, 이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애들이 되게 많이 질문해요. 선생님 다 한쪽만 보고 있어서 불편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가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이렇게 방향을 안 바꿨다. 아시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이렇게 하고, 이제 애들 가면, 거꾸로 이동해요. 거꾸로. 이쪽으로 가라고. 이제 이동하게 한번 할까요? 아이고, 이 친구는 이리로 가야 되잖아요. 어? 이렇게 가니까 애들이 별로 안 좋아요.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그죠? 여기 방향을 자연스럽게. 애들이 이거 되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실제와 같은 걸 좋아합니다. 네, 그쵸? 이렇게 가고, 상대방도 아는 거죠. 상대방도 갈 때 오신 만큼 가는 거죠. 만났어요. 뭐 해야 되죠? 인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인사할까요? 먼저. 제가 이 남학생, 제가 남자니까 남학생이 인사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 그 플레이 버튼 누르면 둘 다 50씩 가서 가까워져요. 만났네? 친구네, 봤더니 친구네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중에서 남학생이, 남학생을 누를 거예요. 누가? 제가 누르겠죠? 남학생을 누르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이때 아까 녹음 버튼 있었죠? 이렇게 녹음 버튼 나오거든요. 아까는 이거는 여기에 있는 거를 고르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녹음하는 거. 누르시면, 헬로. 자, 이렇게 했어요. 가서, 이 남학생은 제가 터치를 하면, 헬로. 되게 안 어울리네요, 저 친구랑.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을 녹음하는 그런 류의 것들을 여기다가 지금 설명해 둔 겁니다. 그래서 헬로 했으면 또 상대방도 또 인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전에서 배웠던 것 같다 하는 거니까 충분히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따로 알려줄 필요 없이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녹음하는 거. 진짜 좋아요. 근데 문제는 녹음을 할 때 잘 안 돼요. 그 이유 아시죠? 이 많은 애들이 모여 있어요. 시끄럽잖아요. 기본적으로. 녹음하잖아요. 내 목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 목소리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녹음할 때는 구석에서 조용한 데서 녹음하거나 잠깐 문 열고 복도에서 멀리 가지 말고 위험하니까 복도에서 잠깐 말하고 녹음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약간 복도에 도시 걸쳐서 이렇게 서 있어요. 예, 그렇게. 옥토 스튜디오의 좋은 점은요, 교사가 그렇게 개입하거나 알려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이 바깥에 복도에 나가도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다른 코딩 수업이랑 좀 다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수정을 한다 하면 이렇게 색깔을 좀 움직이면서 막 색깔을 막 반짝반짝 거릴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우리가 말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문제가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좀 보시니까 이해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 이제 표현하기도 있어요. 약간 이거는 이제 따라하지 않고 시간 관계상 따라하진 않고요. 쭉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감정 표현이 어려운 친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뭐 일기 쓰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쓰라고 하면 금방 쓰더라고요. 아니면 그것도 어려운 친구들이다. 단어로 말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고 표정이 감정에 맞게끔 나오는 거, 만드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 할 때 약간 인사이드 아웃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아해요. 인사이드 아웃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나와요. 메시지 보내기.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구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메시지라는 것을 만드는 게 추가하는 방법. 여기다가 이제 네이밍은 해야지 안 헷갈리죠. 메시지 1, 2, 3 헷갈리니까 안 헷갈리게 네이밍을 하고 처음 시작할 때 보이고 숨기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하고 싶은 거에다가는요, 뭐 배경을 좀 바꾼다던가 배경이 슬플 때 배경과 즐거울 때 배경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추가하는 것도 나옵니다. 추가하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원래 배경은 삭제했다가 기분 좋을 때 갑자기 춤추는 배경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도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맞춰드릴게요. 제가 20분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3분 한 30초 남은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분수도 엄청 어려운 막 리스트 써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사실 리스트 쓰는 거는 이거 구현 못 합니다. 예. 구현하기 너무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가르치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히 좀 특수화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만들 때 제가 저희 후배랑 같이 둘이 나눠서 만들었는데, 그, 사실 다른 거 같이 만들었어요. 30장 정도 만들었어요. 책 만들면서 그 중간이나 같이 겹친 부분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이거 할 때, 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게. 뭐냐면, 이런 그림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다 드릴 거예요. 제가 그 담당팀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블로기아가 있었잖아요. 그림 같은 거. 그래서 다운받아서 불러오시는 분. 아니면, 저는 제일 좋은 게, 그냥 이거 찍으면 되거든요. 이 모양 그냥 찍으면 돼요. 찍으면 되는데, 이런 수학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지 않고 가져오지 않으면 기본 이모지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피자의 2분의 1, 4분의 1, 이거 그려진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과서에 있는 거 찍던가 아니면 그 PPT에 있는 거 그냥 애들 찍으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제공되는 드라이브에 드릴 거거든요. 드라이브 다운받아가지고 또 귀찮아요. 다운받아가지고 불러오기까지 가르치는 것도 귀찮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학자들 상황을 봐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코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뭐 그림을 불러오고 그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면 뭐 캔바에서 야 니가 만들어라. 근데 되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그래서 최대한 제공해주거나 찍거나 하게 하면 좋고 그냥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색칠하고 반만 색칠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주는 PPT 찍어도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이제 레이어의 개념이죠. 그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래서 뭐가 보이고 안 보이고. 그 정도만 알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눌러볼 때마다 뒤로 보내는 거니까, 그쵸?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여러 가지 중첩해놓고 있다가 그 레이어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을 좀 이제 순서 맞추고 네, 하는 것들 말하게 하고. 그래서 사실 여기 안에서 문제가, 자, 이건 뭡니까? 맞추면 좋은데 너무 만들기 복잡해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화면에서 문제가 나오고 구두로 대답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셔도 돼요.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여러 가지 빔을 쏴가지고 친구들끼리 하셔도 되고요. 수준에 따라서 그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를 한다. 그럼 정답일 때 딩동댕 정도 나오는 소리 나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학은요. 오, 이제 1분 남았네요. 예, 양감체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예, 그냥 식물을 주었을 때 춤추는 물의 양 이제 올라가는 것들. 자, 이것도 저희가 다 그린 거라서 좀 어설프죠. 요즘엔 GPT 잘 나오니까 다 그린 건데, 예, 그래서 물의 양이 다른 비커 갖다가 예, 코드를 하는 건데, 요게 좀 다운을 받으시던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기 어려우니까. 근데 변수 어렵지 않은 게 점수 정도 좋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뭘 채워보자. 클릭할 때마다 배경이 바뀌면서 바뀌는 것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했던 것 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20분 됐으니까 갑자기 제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나중에 저희가 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강원대에서 이제 아마 일사 그 본부에서 드라이브 형태로 좀 교환이랑 여러 가지 도움되는 자료들을 같이 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앱을 받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할 때, 제 화면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음, 지금 이제 잘 입력해주고 계시는데, 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잠시만요. 엑셀 시트 화면이 보이실까요, 혹시? 네, 네네. 여기 보시면 일단 선생님들께서 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토도 한글을 깔게 되면, 토도 한글을 이제 깔았을 때, 그 로그인 하기를 누른 다음에, 그 로그인 하기를 누르면 우측 상단에 이제 선생님으로서 로그인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로그인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기관 코드를 다 이렇게 적는 건데, 처음에 이 토도 한글 계정을 발급을 받으면 선생님들도 헷갈리시는 게, 이 계정은 아마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시면, 그 계정은 다 학생이나 교사나 똑같이 주어지는데 이제 그걸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안에 이제 학생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뭐 이제 계정명들이 한 개의 계정으로 통합돼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기관 코드에 테스트 209라고 쓰시고 그 강사분들은 디지털 새싹을 누르시면 되고 교사분들은 밑에 보면 디지털 새싹 2번이라는 그 사급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실제 강의를 하실 때는 뭐 삼척초 아니면은 뭐 동산초 아니면 뭐 광주 무슨 초 이런 식으로 학급 단위의 선택이 나오고 학생이나 교사나 비밀번호를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로그인 들어가서 화면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학생들 수만큼 이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저희가 새싹 캠프 열면 20명을 한 개 반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아마 이제 처음에 학생 1, 뭐 학생 2, 학생 3 해가지고 학생 20까지 있을 것이고 나중에 이 학생 이름은 선생님들께서 그 어드민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자 계정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들 이름으로 직접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로그인 되신 분들은 한번 이제 로그인 해보셔서 본인 거 학생 1이면 1, 이제 김미영 선생님께서는 학생 01로 들어가시면 되고 뭐 신나라 선생님은 학생 06, 그다음에 뭐 임명수 선생님은 학생 10번, 박한결 선생님은 학생 17, 그다음에 황인서 선생님은 새싹 2번 학급에서 뭐 학생 06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연수 끝나더라도 이 계정은 7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쭉 사용하시면 되고 추후에 혹시 선생님들 태블릿이나 그 핸드폰에 지금 이 계정을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다른 계정으로, 이제 강원대에서 실제로 그 들어가는 학급에 계정을 발급해 주실 때는 한 다음에 다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한 번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그 프로그램, 그 아이디 계정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 앱을 삭제를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학급에 맞게 강원대에서 부여하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괜찮으실까요? 아, 토드한글 어플에 로그인하면,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로그인이 있어요. 로그인 버튼 누른 다음에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면은 교사용으로 선생님 로그인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걸 누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기반 코드, 그 다음에 학급 선택, 그 다음에 비밀번호, 요 세 가지를 입력하시게 되면 지금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이제 해놨죠. 요 세 가지가 로그인할 때 이제 먼저 쓰이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세 개를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이제 각각의 학급들이 보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가시면 강원대에서 미리 학급이랑 그 다음에 학생 수에 맞춰가지고 열어주실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거기서 주는 계정 요 기반 코드랑 학급 선택 누르시고 비밀번호 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 치고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선생님들 계정으로 들어갈게요. 저도 이제 29번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혹시 지금 강사분들 더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인원수가 모자르면 그냥 여기 교사분들 밑에 번호 쓰셔도 됩니다. 뭐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제 처음 들어가면 자유 모드, 오늘의 모험, 도서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요 기능을 저희가 이제 연수 차시에 맞춰가지고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이제 옥토 AI 교과 표현 놀이 중에서 이제 1차 시이고 활동 1, 2, 3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요거는, 뭐 이제 활동 1이나 2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보셔가지고 이제 진행하실 때, 이제 뭐 동기 유발 단계로 쓰시는 건데, 병뚜껑 낫글자 놀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뭐 이런 놀이들은 뭐 차시에 맞춰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뭐 운영을 하셔도 되고, 뭐 이제 조금, 뭐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맞지 않는다. 그럼 다른 활동으로 교체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핵심적인 주제는 뭐 병뚜껑 놀이도 좋긴 좋은데 아이들이 한글 배우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실제로 에듀테크 앱인 토도 한글을 써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낱글자 놀이 같은 거 이제 동기 이게 유발로 듣고 했다고 있어가지고 남편 대답을 잘 못해. 네, 가정을 하고 넘어가면 이제 활동 2번은 글자와 친해지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 토드 한글에 접속을 해서 글자와 친해져요 단원을 공부하면서 낱글자의 모양과 이름을 알고 소리를 듣고 따라 써보세요라고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원을 보면 되는데 이제 아마 선생님들 같이 쓰고 계시니까 오늘의 모험을 들어가시면 모험 지도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모험 지도가 보일 텐데 거기에 이제 1일째 모험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일째 모험이라 나와 있고 거기서 이제 어 지금 아마 1일째 모험 보시는 분들은 넌 왜 앉아 있어? 라고 하고 이제 닭들하고 이제 뭐 흰색 닭과 뭐 갈색깔 닭이 나와 있죠. 이게 누르게 되면 이제 겹받침이 돼서 처음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 있는 화면이 오늘 배워야 될 모험의 차시 첫 번째 내용이고 그 아래에 5개 활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캡처가 된 화면을 보면 니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험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자음의 순서에 따라서 처음 자음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음 차시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2일째 모험, 3일째 모험 쭉 넘어가게 되면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단원의 목록을 볼 수 있는 건 선생님들 그 제일 처음 화면에 제일 위쪽 보시면 1일째 모험의 나침반 모양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나침반. 요 모양 이게 누르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모험 지도가 나오는데 총 14단원으로 토도 한글은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이거를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6차시 수업을 하면서 다 나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그 1, 2, 3, 4, 네, 나침반 그 모험 지도 제일 위에 보면 1일째 모험 왼쪽에 바로 나침반 모양의 이모티콘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지도가 보이면서 모험 지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단원부터 쭉 나가서 이 단원에는 어떤 차시들을 배울 수 있는지가 보이는데 사실상 요거를 이제 깨야지 여기 있는 챕터를 다 깨야지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
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단원이 옆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음지 누르면 그 화살표 누르면 13단원, 12단원, 11단원, 10단원, 9단원 이런 식으로 단원을 넘겨가면서 어떤 내용들을 배울 수 있을지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웬만하면 이거 그 모음 순서에 따라서 단원 순서, 모음 순서에 따라서 아이들과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모험이 가장 여기서 메인이 되는 거고 액티비티가 나와 있는데 오늘의 모험 밑에 보면은 이제 1일째 모험 같은 경우는 지읒, 지읒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모티콘을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카드 이렇게 매칭 시켜가지고 오리, 오리, 그다음에 뭐 쥐, 쥐, 고양이, 고양이, 개미, 개미, 여우, 여우 이런 식으로 카드를 매칭을 시키고 이제 추가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 이제 반딧불이를 얻게 됩니다. 반딧불을 얻게 되고 이 반딧불이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게임상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반딧불이를 어디에 쓰는지는 이제 뭐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추후에 이제 반딧불이를 모으면 이거 가지고 어떤 뭐 아이템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토도 한글에서 아마 구성을 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이 토도 한글을 많이 써보면서 반딧불이를 많이 모았거든요. 뭐 150개, 300개, 1200개 이렇게 모았는데 실제로 아직 반딧불이를 뭐 아이템을 사거나 그런 데 써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게 이제 반딧불이를 모으긴 모으는데 뭐 어디 쓰진 않지만 이제 아이들끼리 또 경쟁도 하면서 너 반딧불이 몇 개 모았어? 활동 끝날 때마다 주니까 어떤 보상의 요소로서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제 추가 활동을 하고 나서 반딧불을 모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책 읽고 독후 활동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선생님들 이제 다시 그 뒤로 가기 눌러서 제일 메인 화면을 열어보시면 자유 모드, 오늘의 모험, 도서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을 들어가시면 이 도서관에 이제 1단계부터 총 6단계까지 단계별로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책을 읽고 실제 책 눌러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이제 책을 눌렀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화면으로. 이게 지금 태블릿이니까 이 컴퓨터로 되기가 좀 어려워서 잠시만요. 공유 중지하고 네, 지금 여기 있는데 잠시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지금 또 그것 때문이구나. 읽으면 개코 원숭이, 네, 개코 원숭이 하고 이런 식으로 책을 계속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면 또 목이 긴 기린,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목이 긴 기린. 이제 아이고 이게 지금 네, 이렇게 그냥 그냥 대충 보여드릴게요. 넘어가면 또 뚱뚱한 하마,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줄무늬 얼룩말, 질문이 얼룩말 물방울 무늬 표범, 지금 이제 물 뿜는 코끼리, 점박이 하이에나, 네, 이렇게 책을 어쨌든 읽을 수 있는데 이 책이 토도 한글 앱 내에서 이제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6단계로 나와 있고 이제 주제별로 옆에 누르시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별로 동물, 그다음에 과학, 음식, 생활, 자연, 역사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독후 활동하실 때 되게 편리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하는 페이지는 뭐 돌아가 다시 볼 수 있고, 책 봤던 거 다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활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시 모험 지도 학습에서, 모험 지도에서 학습 진도를 스스로 선택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능도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학생들도 이거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단원을 넘어가서 이렇게 1단원 다 안 끝났는데 2단원 넘어가기도 하고 뭐 3단원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수업을 해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20명이면 20명 아이들과 같은 차시에 같은 단원에
이 같은 내용을 한 번에 다 같이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얘들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만 속도가 좀 달라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1단에서 뭐 한 8단계까지 한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1단에서 한 3단계까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좀 느린 학습자 아이들 기준으로 했었을 때 좀 어느 정도 목표를 맞춰놓고 아이들과 함께 나가면서 모험 지도별로 이렇게 단계를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1차 시가 끝나고 그 다음에 2차 시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2차 시는 마찬가지로 이제 단어 대장대기, 주제별 낱말 익히기, 책 읽고 독후 활동하기인데 이게 활동일은 항상 매 차마다 활동들을 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단어 중에서 8개를 골라 써요. 라고 되어 있고, 먼저 다 쓴 사람이 단어 대장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어 대장이 차례대로 일어나서 자신이 쓴 단어를 하나씩 불러요. 그 다음에 단어를 쓴 친구들은 동그라미 하고, 마지막에 동그라미가 많은 친구가 우승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단어를 쭉 이렇게 쓴 다음에 8개를 쓴 친구는 빨리 일어나고 이제 9등부터는 단어 대장이 아니다. 그래서 단어 대장을 뽑힌 첫 번째 친구부터 자기가 쓴 단어들을 부르고 마지막에 동그라미 쳐서 이제 확인하는 이런 이제 활동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뭐 한 5분, 10분 정도 이제 학생들과 좀 약간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하듯이 하고 하면 되고 이제 그 다음 차시가 이제 되는 게 주제별 낱말 익히기예요. 그래서 이 토도한글 이제 기능 중에서도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주제별 낱말을 눈에 익혀 단어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낱말을 익힐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모험을 들어가면은 이제 주제별 낱말을 익힐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그 선생님들 그 오늘의 모험 들어가면은 그 밑에 5개 누르면은 5개 중에서 거기 차시에 나와 있는 낱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의랑 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뒤에 차시를 보다 보면은 모음자를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음자 배우는 단원에 가면 그 밑에 뭐 예를 들면 3일째 모험에서 밑에 이제 모음을 익혀요 하다 보면은 이제 님, 죄송한데 화면 공유, 화면 체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공유가 안 되고 있었나요? 1차시 자료로 계속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되어 있나요? 다시 2차시로? 네, 지금 잘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주제별로 넘어가다 보면은 모음 배운 차시가 되면은 그 모음 배우고 나서 3일째 모음 밑에 5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음, 야,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음을 배우는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모음 배우고 나서 이것도 이제 다음 넘어가면은 그 밑에 딸려있는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활동이 그 가운데 있는 거 영상 보는 게 있고 밑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 액티비티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실제로 구동을 해보면, 이제 자음을 따라 쓰는 순서예요. 그래서, 아니, 모음을 따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고, 이제 아 쓰고, 순서에 따라서 S펜 같은 걸로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 쓰고, 그래서 이제 이 활동도 끝나면 마찬가지로 반딧불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차시에서 이 활동이 끝나게 되면, 이 뒤에는 똑같아요, 또. 그래서 다시 책을 들어가서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은 도서관 들어가가지고 도서관에서 이제 친구들과 원하는 책을 읽고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네, 2단은 모험 지도가 끝나면은 진도를 이제 선택하고 나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친구들은 이거 시간 주면은 뭐 이제 한 차시 안에 뭐 1, 2, 3, 4, 5, 6, 7, 8, 9까지 가는 애들도 있고 좀 느린 학습자들은 1, 2, 3, 4까지도 가고 좀 더 빠른 애들은 뭐 10, 11까지 가는데 어쨌든 그 해당 2차시에서 학생들과 이번에 예를 들면 모음을 배우기로 했다. 그럼 이제 모음을 다 같이 학습을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이제 그 정해진 차시, 2차시 동안, 그러니까 이제 한 차시에 40분이니까 시간 동안 이제 요거 탐험하면서 스스로 따라갈 수 있게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뭐 자기 속도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 단원 모험 지도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3차시로 넘어가게 되면요. 어, 잠시만요.
3차시. 또 3차시. 얘도 이제 똑같은 형태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2차시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3차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네. 훈민정음 놀이, 그 다음에 기본 모음과 자음 익히기, 스스로 학습하기. 이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1차시를 해보시고 나면은 1차시 끝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1일차 끝났고, 뭐 2차시에서는 2단원의 1일차 끝났고, 그럼 이제 3차시에서는 이제 훈민정음 놀이를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놀이를 간단하게 해볼 수 있죠. 뭐 5분 정도로 끝나는 건데 학생들이 뭐 이제 술래가 한 명을 정하고 나서 훈민정음이라고 얘기하고 술래인 친구가 한 가지 주제를 말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운동, 음식, 그럼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사과, 딸기, 뭐 바나나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 다 앉은 다음에 마지막에 말한 친구나 끝까지 말을 안 한 친구가 다음 순례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놀이들도 우리가 이제 국어 코스웨어나 국어 교육을 가르치는 거니까 한글 교육을 가르치는 거니까 대부분 다 이제 언어와 관련된 놀이로 만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모음과 자음 익히기에서 나오는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 모음과 자음을 배울 차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글자를 읽는 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동화책 읽는 거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들어가면은 바다로 가자라고 해서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 포도 한글 앱에서 그 읽기가 이제 구동이 되면 따라서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 수업하면서 꼭 이제 요청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이게 아무래도 소리가 계속 나요. 아이들이 처음 이제 토도 한글로 한글을 배우거나 아니면 이제 동화책 같은 걸 듣다 보니까 이어폰이 꼭 필요한데 이제 학교에 이어폰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 첫 수업 했었을 때 연수도 듣고 준비도 다 해서 잘 갔는데 제일 그러니까 준비를 좀 잘못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자기 태블릿으로 자기 공부를 하니까 이거를 이제 20명이 소리를 다 키워놓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뭐 A 친구가 소리를 뭐 10만큼 틀어놨는데 B 친구도 듣고 C 친구도 소리를 듣고 하다 보니까 얘 소리 커지고 제 소리 커지고 막 점점 소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어폰이나 헤드셋이 없으면 이제 너무 시끄럽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선생님이랑 다 같이 대집단으로 활동할 때는 이제 선생님이 보여주시고 이제 뭐 그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TV로 앱 구동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미러링을 써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직접 활동할 때는 이 이어폰을 꼭 준비하시면 수업을 좀 더 훨씬 더 좀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생 정해지면 꼭 이제 이어폰은 헤드셋은 학생 수만큼 챙겨서 이제 수업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글자 읽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의 책을 읽고 이제 또 역시 낱말 공부하고 퀴즈를 풀어보고 근데 이 책도 그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이렇게 14단원까지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수준을 체계화시켜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본 자음, 모음을 배우고 나중엔 낱말 배우고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어려운 걸 배우는 것처럼 이 책도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를 눌러보시면 나중에 이제 읽었을 때 1단계 책들은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2단계, 3단계, 5단계, 6단계 올라갈수록 책의 지문이 더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 더 방대해지니까 만약에 이제 6차시 수업을 할 때 아이들과 매 차시마다 책을 하나씩 읽는다고 한다면 그냥 마침 6차시니 1차시 때는 1단계 책 중에 하나, 2차시 때는 2단계 책 중에 하나, 뭐 3차시 때는 3단계 책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읽고 나서 아이들과 얘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책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차시에 맞게 단계를 맞춰서 책을 한 권씩 읽어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지막 활동 3에 스스로 학습하게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모자 공부하고 나서 이제 반딧불을 모으고 나중에 이제 반딧불 모으는 게 이제 뭐 타자 연습이나 낱말 퀴즈 은하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내 스티커도 아이들이 이제 뭐 쓸 기능을 쓰기는 써요. 근데 이제 반딧불이 좀 많이 모아야 되다 보니까 조금 모아서는 좀 어렵고 나중에 이제 활동이 많이 되고 아이들이 이제 이거 수업이 끝나면 아마 계정을 한 달 동안 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쭉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새싹 수업 끝나고 나서 직접 해본 다음에 반딧불이 많이 모아서 뭐 타자 연습에도 활용할 수 있고
내 스티커 꾸미기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똑같이 3차시 끝나면 3단원 모험 지도에서 학습 진도 선택하고 이 남은 시간들은 아이들이 쭉쭉 나갈 수 있게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그래서 단원 내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차시 정해놓고 이제 학습하게 하시면은 3차시도 똑같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은 일단은 4차시까지만 할게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다른 것도 설명드려야 돼서 네, 이제 4차시까지 왔습니다. 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순서 보시면 이제 내용만 바뀌어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차시마다 이제 요거 한 차시를 이제 40분마다 하나씩 하시면 되는 거니까 순서 잘 보셔서 하면 되고 4차시는 받침 이어달리기, 받침 있는 글자 익히기, 스스로 학습하기. 이제 자음 배웠고 모음 배웠으면 이제 받침 있는 거 배우는 거. 그래서 활동 첫 번째는 받침 이어달리기고 이제 뭐 학습지를 보고 나서 어떤 받침이 들어갈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첫 번째 학생부터 빈칸에 받침을 써서 단어를 완성하고 선생님 교체하고라고 외치면 다음 학생이 연필을 전달받아서 단어 완성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단어를 쭉 이어 쓴 다음에 채점을 하는 이런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뒤로 왔으니까 차시가 넘어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받침 있는 글자 익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4단원, 5단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받침이 슬슬 나와요. 사실 이 프로그램이 그 호서대에서, 아니, 이제 호서대랑 강원대학교랑 같이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건데, 강원대 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새싹캠프 홈페이지에서 초등학교 1, 2, 3, 4, 5, 6, 그리고 중 1, 2, 3까지도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수업을 여러 번 해봤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는 정말 괜찮게 했었고, 4, 5학년만 돼도 애들이 조금 쉽게 푸는 거고, 또 이제 다문화 학생들한테 했었을 때 괜찮고 사실 이제 프로그램 중학생들도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중학생이 하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정 수준상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보통 초 1, 2, 3, 4 그리고 이제 느린 학습자나 부진 아동이라면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까지도 이 앱을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상 아이들이 올라가면 뭐 이제 이런 받침 있는 글자 사실은 뭐 너무 기초학력 부진이 아니면 애들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학년 모집하거나 이제 연수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좀 중저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하시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받침 있는 글자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또 책을 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4단원이니까 4단기 있는 책을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학생들별로 관심 있는 주제를 읽으셔도 되고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 통해서 추가 공부를 하고 반딧불을 모아요. 그래서 삽 이렇게 나와 있고 나중에 요거 같은 경우 요 캐릭터들을 누르면 얘가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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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역, 기역, 기역 이렇게 해서 그 알맞는 그 캐릭터한테 그 알맞는 자음이나 받침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활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은하 액티비티 통해서 반딧불을 모아라고 돼 있는데 요 이제 스피커 같은 거 버튼 누르면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양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양파를 고르면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요 타자기 같은 경우도 이제 나와요. 그래서 리을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태블릿 PC도 요즘 다 자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판 같은 거 보면서 맞는 위치 연습하면서 이제 받침, 리을 받침, 뭐 기역 받침, 디귿 받침 이런 식으로 연습할 수 있게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뭐 6단원 모험지도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진도에 따라서 그 단원 내에서 활동을 쭉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전체 앱을 열어보셔가지고 총 14단원까지 있는데 그 단원 내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계정을 제가 드렸으니까 풀어보시고 나서 뭐 1, 2학년 학생이라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감이 오면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줄 때 뭐 한 개 단원 내에서 세 개 차시를 풀어봐라. 그럼 이제 1, 2, 3단계 여기 있는 거 1, 2, 3단계 학생들이 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써보신 다음에 한번 어디까지 하면 좋을지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아마 수업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차시 운영하면서 그 2차시랑 4차시에 사용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까 잠시만요. 단어 대장. 네. 잠깐만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 보면 여기 이제 그 강원대학교에서 요 자료들을 같이 PPT랑 업로드 해주실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2차 시랑 4차 시에 이런 식으로 단어 대장 학습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하실 때 이런 거 라운드별로 아까 8라운드 게임 그 아이스 브레이킹 했던 거 이런 자료를 써가지고 그 동그라미 칠했던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과 활동을 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받침 이어 달리기 학습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받침 이어 달리기 있는데 순서대로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라고 나와 있고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뭐 곰 있으면 이제 받침이 다 비어 있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봤었을 때 4차 시에 그러니까 4차 시 활동에 포도 한글 단원으로는 6단원에 있는 거 받침 이어 달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미음 쓰고 곰, 문, 공, 텁 그래서 미음 뭐 니은, 그다음에 이응, 그다음에 비읍 이런 식으로 요 활동지 써가면서 하셔도 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태블릿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어 디지털 기기로 학습을 하는 거긴 한데 이제 이렇게 활동지 같은 거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그 수업하면서 좀 참고가 됐던 거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적어왔는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토도 한글 지금 로그인 하신 분들 보시면 그 우측 상단에 보면 메인 화면에서 그 지구본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지구본 모양을 들어가면 그 다문화 언어가 바뀔 거거든요. 혹시 한번 눌러보셨어요? 지구본 언어. 잠시만요. 공유 중지하고. 네, 지구본 누르시면 아이고 제가 대화를 못 봤네요. 지금은 이따 나중에 답변 드릴게요. 지구본 눌러보시면 거기에 다문화 언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기본 값은 그 중국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국어만 되는 건 아니고 되게 다양한 다문화 언어가 지원이 가능해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처음에 그 LMS 사이트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 계정 주고 네 지금은 중국어만 되는데 뭐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이런 것들 지원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언어 같은 거 있어서 선생님들이 보시고 나서 이제 그 뭐지 만약에 학교에 우리 학급에 다문 학생이 있다. 그럼 다문 학생은 보고 눌러가지고 뭐지 언어 변경하셔서 학생들이 편하게 쓰게 할 수 있어요. 그 제가 LMS 한번 사이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선생님들이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LMS 화면 보이시죠? 이게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실습 계정이 있는데 쭉 원래 토도 한글, 토도 수학, 토도 영어 다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국어 파트니까 토도 한글 쓰고 있는 거고 밑에 보면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아마 계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기관 코드는 테스트 209, 뭐 강원대 디지털 새싹 2번, 비밀번호는 GW1234. 요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선생님 모드로 들어가서 학생들도 그렇고 교강사 분들도 그렇고 요걸 로그인 하시면 되고 이제 아마 이렇게 되어 있겠죠. 처음에 들어가서 뭐 토도 한글 로그인 누르면 이 우측 상단에 여기에 선생님 로그인이 있어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기간 코드, 학급 선택, 비밀번호 누르시면 이걸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제가 지금 이제 그 LMS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LMS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안 되네요. 잠시만요. 눌러볼까요? 네. 이게 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나중에 학급 로그인할 때 아까
T209였고, 코드 확인 누르면 이렇게 테스트가 나오죠. 그럼 이제 강원대 T 테스트 1번 누르고, 아이고, 이게 아닌데, T 테스트 1번 누르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GW1234. 그럼 이제 쳐보면,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관리자 모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 다 보실 수 있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했고, 얼마나 했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선생님 지금 제 거 대시보드 잘 공유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학생 1번, 2번 이미 접속하셔서 해보셨고, 6번, 7번 학생도 해보셨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16번, 13번, 12번 이렇게 학생들이 몇 단계까지 갔는지 알 수 있고, 되게 많이 가셨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플레이 타임이 21분이니까 아마 이걸 다 해보진 않고 그냥 이런 선생님들께서 이거 살펴보고 싶어서 1단원부터 14단원까지 이렇게 쭉 넘기면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7분 이렇게 나와 있고, 대시보드 보면 웬만한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료한 테스트 결과가 표시됩니다. 아마 지금 테스트를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겠죠, 그쵸? 지금은 우리 한 적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관리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음,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학생 1, 이제 2010년, 그다음에 이중언어 중국어 학습 진도는 현재 14단 1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선생님들이 뭐 이걸 건드실 일은 많이 없는데 만약에 정보 수정하겠다 그럼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중언어도 지금 여기 중국어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29번이니까 29번 걸로 해볼게요. 29번 이렇게 해서 학생 29, 손준영 바꿔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생년월일은 뭐 2013년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바뀌는데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완료 누르면 네 학생 정보가 이제 저 어디 갔나요? 1번에 가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원래 이 이중 언어가 이제 바뀌는 건데 지금 여기 활성화를 좀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 들어가시면 이거 수정 눌렀을 때 여기 이렇게 밑으로 쭉 스크롤바가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개 정도의 언어가 지원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1년 전이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어, 뭐 러시아어, 영어, 그다음에 일본어, 베트남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중 언어가 있으니까 학생 맞춰가지고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이제 이중 언어도 바뀌고 이제 생년, 이름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급 정보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이건 거의 뭐 쓸 일 없고요. 그다음에 커리큘럼 눌러보시면 여기 커리큘럼 이건 제 컴퓨터가 많이 느린 네 커리큘럼 눌러보시면 네 이 이제 포도당과 커리큘럼이 쭉 나와요.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연수해드렸지만 여기 보면 이제 오늘의 모험은 1단계부터 6단계 총 14단계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1단계 1, 2단원은 학습 준비, 한글 학습 준비, 3, 4단원은 기본 모음과 자모음, 5, 6단원은 기본 받침. 그래서 아까 6단원에 받침이 있었던 거고, 7, 8단원에는 복잡한 모음과 자음, 90, 11단원 글자와 소리가 다른 받침, 마지막은 겹받침과 의문 규칙.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가지고 되어 있고, 원래 이 토도 한글의 커리큘럼은 그 교육과정상 어디까지 매칭이 되어 있냐면은 어, 그 누리교육과정,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이죠. 5세 정도의 교육과정, 5, 6, 7세 정도의 교육 아이들과 그다음에 초등 1, 2학년이 원래 이제 이 토도 한글이 이제 만들었던 그 커리큘럼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학생들이 이제 한글이 좀 늦게 떼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한글 부진이 있는 아이들은 뭐 3, 4학년까지 사용해도 아이들 재밌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 2학년도 제가 담임할 때 써봤었고,
그 작년에는 이제 AI 멘토링으로 써봤었는데, 멘토링 할 때는 4, 5학년 대상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다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되게 활용해서 잘 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학년 넘어가면 아이들이 좀 흥미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잡아도 5학년, 그러니까 초등 범위 내에서는 5학년까지 잡으시면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아이들 좀 더 재미있고 흥미있게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밑에 쭉 내려보면 학습 목표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단원에 뭐가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이게 요거 같은 경우도 거기 있던 액티비티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 네, 아마 운영하시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5단원 되어 있고, 뭐 받침으로 사용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 코드 한글은 핸드폰하고 태블릿 기반에서 되는 거고, PC 기반에서는 이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미리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학교 교원분들 중에서 그, 혹시 이제 우리 학교에 태블릿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태블릿 신청 안 할게요. 그냥 학교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당일 학교에 있는 태블릿 PC를 가져왔는데, 코드 한글이 다운이 안 받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지역 교육청마다 그 태블릿 기기에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랑 이런 게 블랙리스트가 걸려 있어서 앱 같은 거 받을 때 설치가 안 돼 있게 막아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교강사분들은 이제 어차피 태블릿 요청하실 거니까 그 강원대 거 쓰시면 되고, 혹시 학교에서 학교 태블릿 쓰거나 학생들 개인 태블릿을 쓰시는 경우는 교원들이 운영하실 때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그 학교 태블릿에 코드 한글이 깔리는지 이것도 좀 확인하시면 수업하실 때 도움이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토도 한글 커리큘럼 노션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링크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잠시만요. 네. 중고등도 특수반 학생 도움 가능할 것 같고, 특수반 학생들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충청북도 지역에 그 꽃동네 학교랑 이은 학교가 있어가지고, 아마 특수학급 아동들은 무학년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황인사 선생님 그 차시별로 안 되는 내용은 아까 노션에서 단원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확인하시면 네, 마 이렇게 좀 이렇게 포인트로 타겟을 찍어가지고 가르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강원대에서 얘기하는 건 PPT가 차시별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6차시를 다 이제 구성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판단하셨을 때 1차 1단원부터 14단원 사이에 음, 그 뭐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아이들은 겹받침이 잘 안 돼. 그러면 그냥 예를 들면 4차시 때는 겹받침 파트를 이제 찍어가지고 그 차시를 가르치셔도 저는 무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원래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교환도 사실은 이제 예비로 드리는 것뿐인 거지 꼭 그 차시에 그 교환을 이용해서 그 단어를 하라는 건 아니고 재구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필요한 차시 보시면서 여기 아까 어디였죠? 제일 위에 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커리큘럼 개요가. 그래서 이제 각 학급에 좀 필요하거나 맞춤형으로 좀 가르쳐야 될 단원이나 단계가 있으면 그냥 거기 바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학습 준비 안 해도 된다. 이제 기본 모음 자음하고 받침 빼고 복잡한 모음과 자음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토도 한글 잠시만요. 토도 한글 홈에서 자유 모드 잠시만요. 도서관 나오는 장면 왼쪽 아래 그림들. 네. 선생님들 그 마지막으로 질문 나와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또 이제 그 메인 화면 보시면 지금 쓰시는 분들 오늘의 모험은 이제 매일매일 그 차시에 맞게 진도를 나가는 거고 도서관은 이제 선생님들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책이 있으니까 자유 모드는 뭐냐면 처음에 선생님들 자유 모드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 조각 맞추기, 따라 그리기, 낱말 카드, 장난감 공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진도 범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학생들이 그냥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차시를 운영할 때는 그 아까 가운데 있던 오늘의 모험을 가지고 활용하시되 뭐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이제 뭐 쉬는 시간에 뭐 이걸 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유 모드 들어가서 혹시 해보고 싶은 거 해봐. 그럼 자유 모드는 한번 클릭하면 단계가 어떤 것들은 좀 쉬운 것, 그림 조각 퍼즐 맞추기는 5단계까지밖에 없고, 그리고 뭐 낱말 로켓 같은 경우는
18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게임인데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테트리스 같은 거. 이제 처음에 쉽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게임의 형식은 똑같은데 자유 모드 같은 경우는 각 단계마다 쉬운 게임은 4, 5단계에서 끝나고 어려운 게임은 20단계 내외에서 끝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30단계까지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여기 포도 한글 팀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해봤는데 회의를 하면서 이 에노마 팀에서 가장 우선을 뒀던 게 뭐냐면 학생들이 한글 공부할 때 너무 지루하니까 이것 좀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가장 큰 이제 이 토도 한글 흘러가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게이미피케이션인가? 이제 게임적 요소를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쉽고 재밌게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자유 모드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 모드는 진도와 상관없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한번 다 같이 이거 해볼까? 자유 모드 들어가서 아니면 뭐 쉬는 시간에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세 개 그림 말고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이 있어요. 좌측에 우주선 모양 탄 번개 모양 그림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타자 연습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타자 연습하면 되고 이 스티커 같은 것도 이제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이게 뭐지? 낱말 퀴즈를 깨게 되면은 이 스티커들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런 거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바로 우주선 모양 옆에 있는 로켓 모양 그려져 있고 1, 2, 3번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미션 모드인데 튜토리얼 들어가면은 내가 뭐뭐를 어떻게 깼는지 거기다 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면 튜토리얼 01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눌러보시면 따라 그리기, 그다음에 그림 조각 맞추기, 선 긋기 이거를 완성했으면 그 밑에 0부터 3 해가지고 3개 맞추면 3부터 3 바가 꽉 찹니다. 그러면 내가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에 있는 튜토리얼을 다 깼구나라는 걸 애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영역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업적 트로피 같은 거 게임으로 치면은 이제 그런 게 쭉 누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보니까 저도 다 이거 못 깼는데 88단계까지 있거든요. 이제 이론적으로 14단원에 있는 것까지 해서 모든 차시를 다 깨고 그다음에 자유 모드 같은 거에 들어가서도 게임들도 모든 단계를 다 완성하게 되면 1번부터 88번까지의 업적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는지 업적 같은 거 확인할 때 미션 모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에 또 이렇게 마름모 모양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데 뭐지? 오른쪽 거 뭐죠? 분 모양 돼 있는 거랑 그 연장 모양 같이 있는 거 그거 눌러보시면 여기는 작업실하고 내 작품이 있는데 자유 그리기, 색칠하기, 글자 색칠하기 이런 거는 초등 저학년하고 유치원 아이들한테 좀 적합화된 활동인데 그 그림 그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거 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색연필 골라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제 얼굴이 좀 보일까요? 이렇게 근데 그림 이렇게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그림 모드. 그래서 여기 파트는 연장하고 도구 있는 거는 이제 글자 색칠하기, 자유 그리기, 카드 쓰기, 낱말 쓰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초등 저학년이나 유치원 아동들한테 좀 안내하면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저도 이 마지막에 있는 마이크에 책 모양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저도 이제 잘 안 쓰는데 읽기 연습인데 그 두두의 읽기 코칭이랑 또박또박 녹음이라 해가지고 누르면 이거 책 내가 읽은 거 녹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른 다음에 책 읽는 거 따라 읽어보면은 내 목소리가 입력이 돼요. 나중에 입력된 거 다시 재생 누르면 내가 읽은 책을 녹음이 된 내 목소리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코칭 기능도 있고 또박또박 책 녹음 이것도 아마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안내 드릴 거가 얼추 다 끝났어요. 근데 사실 이게 기능이 너무 많고 자유 모드나 그다음에 오늘의 모험이나 그다음에 도서관 모드만 하더라도 이걸 다 활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계정을 미리 발급을 해드린 것도 이걸 써보지 않으면 이제 전혀 감이 이제 안 오거든요. 이게 뭐 다른 이제 프로그램 해보면 그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뭐 만들기를 한다거나 어떤 에듀테크를 써본다 그러면 딱 범주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만 딱 하면 거의 대부분의 활동을 다 끝내게 되는데 그 토도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단계별 스텝이라든가 아니면 커리큘럼상 이제 쭉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6차 시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토도 한글 수업을 작년, 재작년, 그 작년까지 올해 4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은, 저도 이거를 이제 디지털 새싹 캠프에서 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새싹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한 5주 단위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8차시, 12차시 정도를 운영하는데 이걸 다 하겠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교사가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한테 어떤 한글을 가르치는 기본 원리라든가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기본 습관을 들여주고 재미를 붙일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 새싹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계정이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그 한 달 기간 동안 열심히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한글을 어느 정도 습득하는데 소기의 성과가 있으면 그 정도로 저는 그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특수학급이나 특수아동들, 그다음에 다문화 아이들, 그다음에 기초학력 부진 이 세 파트는 학년과 상관없이 토도 한글을 되게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선생님들 써보시고 나서 정말 좋다고 생각되시면 나중에 이제 학급 단위로 혹은 학생 단위로 끊어서 쓰셔도 되고 뭐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써봤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국어 한글 지도와 관련돼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에듀테크 많이 써봤지만 저한테 누군가가 이제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전공이 국어 교육이기도 하고 대학원도 약간 이제 그 뭐지 경계성 그쪽이나 이제 경계성 아동이라든가 뭐 난독증 그다음에 기초학력 쪽으로 저는 이제 논문을 계속 쓰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봤던 앱 중에서는 그래도 좀 아이들한테 그 사용자 친화적이고 아이들도 즐겁게 배울 수 있고 지루하지 않게 배울 수 있고 나름 체계적인 구성을 교육 과정을 따라서 잘 돼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토도 한글 쓰시라고 그래요. 저희 옆반 선생님, 저희 뭐 선배님들, 제 후배 교사들, 뭐 동료들한테도 저도 정보부장 이제 3년 했고 연구학교 부장도 오래 했었는데 이제 에듀테크 많이 물어보면 그냥 국어 에듀테크 뭐 써야 돼? 뭐 기초학력 뭐 써야 돼? 아니 뭐 특수아동한테 잘 쓸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그러면 그냥 고민 별로 안 하고 토도 한글 써. 지금 나와 있는 앱들 중에서 이것만큼 잘 구조화가 되어 있고 뭐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제가 전 다 써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AI 팽톡도 써봤고 뭐 많이 써봤어요. 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도 편하고 아이들도 재미있고 뭐 괜찮게 쓰기에는 이것만 한 게 없다.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 봐 뭐 저는 토도 한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제가 뭐 이거 안내 드린다고 해서 예, 공유 중지하고 네, 저한테 뭐, 이렇게 뭐 떨어진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저 연수자로서 온 건데, 이제 에듀테크 많이 쓰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토도 한글을 오래 썼었고, 정말 잘 썼었고, 그 효과성도 나름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제 이번 학기도 계속 쓰고 있는데, 저희 반 기초 학력 아동 대상으로 4명한테, 근데 저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릴 안내는 다 드린 것 같고, 오늘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해야 될 내용들 좀 빨리빨리 하기도 하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그 소당을 관련해 가지고 뭐 쓰다가 뭐 궁금한 거 있거나 뭐 아니면 좀 물어볼 게 있으시다 하면은 이제 강원대학교 새싹 캠프 운영하면서 당연히 이제 유민성 연구원님께 여쭤보셔도 되고, 강원대 새싹팀한테 물어보셔도 되지만, 제 거 번호 여기 남겨드릴 테니까, 저한테 뭐 문의 주셔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연수 여기서 이제 마감해도 괜찮을까요?